가을비가 내리는 묘지, 한 소녀가 무엇인가를 안고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왔어. 언니 덕분에 내가 살았어. 그 순간 박진우 부부는 멈춰 섰습니다. 자신들의 딸 무덤 앞에서 우는 낯선 아이. 대체 무슨 일일까요? 저기요, 여기 우리 딸 무덤인데요. 소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 내 은인 수진 언니 무덤이에요. 박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진? 우리 딸 이름은 지혜인데. 한 아이의 등장으로 시작된 진실 찾기. 20년간 숨겨졌던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2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박진우는 중견 건설회사 부사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고 회의와 접대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그를 냉철한 비즈니스맨이라 불렀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늘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의 차가운 표정 뒤에 어떤 슬픔이 숨어 있는지. 저녁 6시 박진우는 늘 같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아내 최은아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도 모른 채 다녀왔어. 응, 고생했어. 짧은 대화였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은하가 차려놓은 저녁 식사는 언제나 4명 분량이었습니다. 2개의 빈자리. 아무도 그 자리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어땠어? 그냥 그랬어. 당신은? 나도 그냥.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밥을 먹는 소리,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식탁을 채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박진우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낡은 사진첩이 나왔습니다. 그는 매일 밤 이 사진첩을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5살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아이스크림을 들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는 아이. 지혜야. 박진우의 손가락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20년 전 놀이터에서 사라진 딸. 경찰은 넉 달을 수색했지만 아무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최은아는 혼자 작은 케이크 가게 앞에 섰습니다. 가게 주인은 그녀를 보자 아무 말 없이 케이크 하나를 포장해 주었습니다. 딸기가 올려진 작은 케이크. 매년 감사합니다. 은하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케이크를 들고 묘지로 향했습니다. 묘지 한쪽에는 작은 비석이 서 있었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비석. 은하는 케이크를 내려놓고 비석 앞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엄마 왔어. 그녀는 매년 이 무덤을 찾았습니다. 왜 자신의 딸이 아닌 이 무덤에 오는지 그녀 스스로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이 무덤 앞에 있으면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올해도 케이크 가져왔어. 내가 좋아했던 딸기 케이크. 최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매년 이렇게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묘지에서 혼자. 그날 저녁 박진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은하는 붉게 부은 눈으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녀왔어? 박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은하야, 우리 그만 정신과 상담을 다시 받는 게 어때? 이렇게 사는 건. 괜찮아. 난 괜찮아. 은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또다시 텅 빈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20년째 반복되는 저녁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진우는 회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래처 사장들이 둘러앉아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이번 거는 꼭 따내야 합니다. 회사 미래가 걸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상무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우의 시선은 창밖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그네를 타는 아이들, 미끄럼틀을 오르는 아이들. 부사장님? 아, 죄송합니다. 계속하세요. 박진우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20년 전 그날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5살 지혜를 데리고 놀이터에 갔었죠. 아내는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박진우는 딸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빠, 그네 밀어줘. 지혜가 깔깔 웃으며 그네에 앉았습니다. 박진우는 딸을 밀어주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걸려온 급한 전화였습니다. 잠깐만 아빠가 전화 좀 받을게. 박진우는 지혜에게서 눈을 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겨우 3분. 3분 동안 딸에게서 시선을 뗐을 뿐인데 전화를 끊고 돌아보았을 때 그네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혜야? 지혜야. 박진우는 미친 듯이 소리치며 놀이터를 뛰어다녔습니다. 화장실, 미끄럼틀 뒤, 벤치 아래. 어디에도 딸은 없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CCTV를 확인했지만 놀이터에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딸은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부사장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상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박진우는 자신의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회의를 마치고 박진우는 혼자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도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넓은 도시 어딘가에 딸이 살아있을까? 아니면 그는 생각을 멈췄습니다. 20년 동안 수없이 반복한 생각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최은하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카트를 밀며 진열대 사이를 걷는데 갑자기 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거 사줘.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조르고 있었습니다. 은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손에 쥔 카트 손잡이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아이의 모습이 지혜와 겹쳐 보였습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웃음소리. 지혜야. 은하가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이상한 눈으로 은하를 쳐다봤습니다. 은하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5살 아이만 보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거실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냉장고에 장을 넣으며 은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혜야, 넌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니? 밥은 먹고 다니니? 대답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은하는 또다시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녁이 되어 박진우가 돌아왔습니다. 2 사람은 똑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여전히 4명 분량의 식사, 여전히 2개의 빈자리. 내일 또 나가야 해. 지방 출장. 그래. 짧은 대화 후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20년째 반복되는 저녁이었습니다. 그날은 딸 지혜의 기일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실종된 날이었습니다. 박진우와 최은하는 매년 이날이 되면 함께 묘지를 찾았습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2 사람은 검은 우산을 쓰고 묘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빗물이 낙엽을 적시며 축축한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기,
은하가 먼저 이상한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이수진이라고 새겨진 비석 앞에 작은 소녀가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소녀는 작은 꽃다발을 꼭 안고 비석에 얼굴을 묻은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왔어. 언니 덕분에 내가 살았어. 박진우와 은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그들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은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소녀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누구세요? 여기가 우리 딸 무덤인데 혹시 잘못 찾아온 거 아니니? 박진우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 내 은인 수진 언니 무덤 맞아요. 수진? 우리 딸 이름은 지혜인데. 은하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소녀가 비석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이수진이라고 써 있잖아요. 수진 언니 무덤이에요. 박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비석에 다가가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이수진. 분명히 그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박진우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20년 동안 이 무덤을 딸의 무덤이라 생각하고 찾아왔었습니다. 은하는 매년 이곳에 케이크를 가져왔고 박진우는 이곳에서 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아줌마는 수진 언니 가족이에요? 소녀가 물었습니다. 우린. 은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0년 동안 누구 무덤에 와 있었던 걸까? 수진 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나한테 골수를 기증해주고. 소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골수를? 네. 나 백혈병이었거든요. 근데 수진 언니가 자기 골수를 나한테 줬어요. 그래서 내가 살았어요. 소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진우와 은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딸 지혜는? 너 이름이 뭐니? 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지우요. 지우야, 혹시 수진 언니 가족이 어디 사는지 아니? 네. 언니 아빠가 우리 고아원 근처에서 빵집 하세요. 빵집. 박진우가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 검색했습니다. 고아원 근처 빵집. 하나가 나왔습니다. 여보, 당장 가보자. 박진우가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묘지를 나섰습니다. 소녀 지우는 그런 그들의 뒷모습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내내 박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여보, 혹시... 나도 모르겠어. 그냥 가보는 거야.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작고 낡은 빵집이었습니다. 간판에는 희망 베이커리라고 써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빵을 진열하고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은하의 손에서 우산이 떨어졌습니다. 빗속에 떨어진 우산이 대굴대굴 굴러갔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여보, 저 여자. 은하가 떨리는 손으로 유리창을 가리켰습니다. 빵집 안의 여성, 그녀의 옆 얼굴이 어린 지혜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 코, 입술의 모양까지. 박진우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본 듯한 딸의 얼굴. 아니, 딸이 자랐다면 저런 모습일 거라고 상상했던 바로 그 얼굴. 지혜? 은하가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빵집 안의 여성이 고개를 돌려 유리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와 박진우 부부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빵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딸랑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따뜻한 빵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여성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습니다. 어린 지혜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기. 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당신 혹시 우리 딸이에요?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빵 고르시는 거예요? 여성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아, 네. 그냥 구경 좀. 박진우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는 여성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눈매, 미소 짓는 모습, 말투까지 모든 것이 딸과 닮아 있었습니다. 혹시 성함이? 박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서연이요. 여기 주인 딸이에요. 한서연.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박진우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서연 씨는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은하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 사실 양딸이에요. 어렸을 때 아빠가 저를 입양하셨대요. 양딸, 입양. 그 말에 박진우와 은하의 심장이 동시에 쿵 내려앉았습니다. 몇 살 때요? 5살 때래요. 근데 저 기억이 없어요. 그전 일은 하나도. 5살. 지혜가 사라진 나이였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중년 남성이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박진우 부부를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아, 안으로 들어가 있어.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네. 아빠 왜 그래요? 들어가 있으라니까. 서연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박진우 부부를 노려봤습니다. 당신들 누구요? 우린. 나가요. 당장. 남자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딸 좀 확인하고 싶어서. 은하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딸, 무슨 소리요? 서연이는 내 딸이요. 당장 나가지 못해. 남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빵집 안이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진우와 은하는 어쩔 수 없이 빵집을 나왔습니다. 문이 쾅 닫히며 잠겼습니다. 여보, 저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 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 딸이 맞는 것 같아. 두 사람은 차 안에서 빵집을 지켜봤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남자가 서연을 데리고 빵집을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따라가자. 박진우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택시는 한적한 주택가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단독주택 앞에서 멈췄습니다. 서연과 남자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진우와 은하는 멀리서 그 집을 지켜봤습니다. 어둠이 내렸고 집 안에 불이 켜졌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해? 일단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DNA 검사를. 그때였습니다. 집 2층 창문이 열리고 서연이 밖을 내다봤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은하가 차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5살 지혜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진과 창가의 서연을 번갈아 봤습니다. 눈매, 이마의 곡선, 턱 라인.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지혜야, 우리 지혜 맞아.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편 집 안에서는 서연이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빵집에 왔던 부부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왜일까? 그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서연은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자신의 사진이었습니다. 아빠가 입양했을 때 함께 가져온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사진 속 어린 자신은
낯선 곳에서 찍은 것 같았습니다. 배경도 옷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내 과거는 대체 뭘까?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아빠 강민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연이 사진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아, 아빠 나 정말 기억이 안 나. 5살 이전 일이 기억 안 나는 게 나아. 힘든 일들이었으니까. 강민재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재는 서연을 재운 뒤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오래된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20년 전 신문 기사가 들어 있었습니다. 5살 여아 실종이라는 제목. 그리고 그 아래에는 박진우 부부가 눈물 흘리며 호소하는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강민재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신문지를 적셨습니다.